다시 물을 채워줬고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에 부산 여행 다녀온 영상을 올렸고요. 이제 편집의 짐을 덜었겠다. 이 부산 여행에서 데려왔던 식물들을 분갈이를 해줘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개량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갈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분갈이할 식물은 세무리아, 이 신라 파우시 플로라라는 식물인데요. 이 두 녀석 둘 다 사막 식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는 아프리카 식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구근이 있거든요. 구근이 있는 이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 세무리아는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두툼해요. 이렇게 다육성인 식물들이 이렇게 줄기가 대부분 두툼한데 이 줄기 전체가 실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개체 안에도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많은 식물들이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조합으로 흙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줄 계획이고요. 이 녀석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키웠었는데 초록별로 보낸 친구예요. 제가 네뜨레님이 분재 식물들을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셨는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분재처럼 키우는 거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의 황치리를 재료로 실험을 하다가 막 또 분질러 먹고, 근데 한 번은 다시 붙었어요. 이 녀석이 분재 철사로 고정을 해줘서 곧 붙었는데 또 다시 제가 손으로 만지작거린다고 하다가 분질러 먹은 이후로는 아예 말랐습니다. 아예 말랐어요. 지금 보여드리기도 너무 처참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을 부산 여행에 F1963인가? 거기 도서관을 구경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 앞에 있는 식물 가게인 화수목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랑 같이 또 다른 식물은 이 파피루스인데요. 이 녀석은 이 앞에 이 다육성 식물들과 다르게 거의 수생식물에 가까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여기 있는 식물들 중에서 가장 물이랑 친한 식물이어서 얘는 제가 수생으로 키워보려고 해요. 저의 로망이기도 했죠. 근데 아무튼 이 친구는 벽화 식물이기도 한데요. 제가 해가 잘 드는 곳에 놨는데 그래서 땅이가 벌써 온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 녀석을 발견을 해서 많이 뜯어먹고 토해놓고 이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제가 부산에서 가져올 때도 줄기 2개 정도를 꺾였는데 다시 이렇게 고정을 해주니까 얘가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지금 한 녀석은 땅이가 당기면서도 분질러 먹어서 지금 채 다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닌데 꽤 회복력이 좋은 식물 파피루스를 분갈이를 할 거고요. 이 녀석은 수생식물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가게 화수목에서 이런 형태의 너무 예쁘죠? 안에는 배수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파피루스를 물에 거의 잠겨서 키우게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얘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조금 더 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얘를 구입을 했고요. 얘는 가격이 14,000원이었고 이 녀석은 5,000원이었고 이 녀석은 지금 벗겨졌는데 10,000원은 안 넘었던 것 같고 이렇게 물 요구도가 다른 4가지의 식물들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다육성 식물들 배수가 잘 되는 뜰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사토랑 사냐초랑 녹소토를 배수가 되는 식물 흙들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세척 마사토고요. 이 녀석은 사냐초. 이렇게 약간 노란 색과 검은색, 황토색이 섞인 되게 가벼운 흙이에요. 이 사냐초랑 녹소토라는 흙이고요. 약간 산성을 띠는 흙이고 난초나 배수가 중요한 식물들, 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철쭉 같은 식물들,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이 녹소토, 이렇게 3가지의 흙을 배수 흙으로 혼합해서 써보겠습니다. 이 계량 컵에 담아서 혼합을 해볼 거고요. 지금 분갈이하는 식물의 크기가 크지 않고 분갈이할 화분들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흙의 양을 배합을 해볼게요. 최대 한 여기 500ml까지 만들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율은 배수 위주의 흙을 70-80% 정도 섞고 코코피트 흙을 20% 정도 섞어주는 건데요.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마사토, 녹소토와 사냐초, 마사토를 3분의 1씩 섞어볼게요. 대략 2컵 정도씩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한 450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코코피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좀 많이 넣었네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의 비율로 싸고요. 이제 얘네들을 혼합을 해줘 볼게요.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처음에는 30대 70, 20대 80이라고 했는데 한 10% 정도만 섞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만든 흙으로 요거 2개를 하고 여기 남은 흙에 코코피트를 더 섞어줘서 황칠나무랑 파피루스를 분갈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화분에 깔망을 깔아온 상태고요. 신라 파우시 플로라는 친구도 키우고 싶다고 해서 3분의 1, 3분의 2씩 나눠서 분갈이를 진행할 거고
이 세무리아는 여기 이 화분에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흙을 거의 그냥 조금만 덮어줘도 될 것 같아요. 깔막만 덮어주는 느낌으로 넣고요. 여기는 화분의 3분의 1 깊이 정도까지 넣어줬습니다. 이 녀석을 분주를 해줄 거예요. 얘를 크게 상처를 안 내고 해놓은 게 목표인데 일단은 화분에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리드 화분의 경우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흙들이 위에 있는 흙들이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꺼내고요. 오, 이건 아래에 아예 깔망이 합체된 화분이네요. 재사용할 거고 녀석을 이제 뿌리를 저는 최대한 거의 안 건드리는데 얘는 분주를 해줄 거니까 분리를 위해서 뿌리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일부러 넣는 것보다 흙이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양파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친구가 구입을 한 거고 저도 키워보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분갈이 해줄 테니까 조금 나도 작은 애를 키워볼게 이렇게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거래를 한 거여서 이렇게 다행히 이 알뿌리 하나에 건강한 뿌리가 연결이 돼 있네요. 이 녀석을 엉킨 씨를 풀듯이 천천히 우와, 우와, 약간 산삼 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랑 잘 떨어지는 개체로 그냥 얘도 단단한데 얘를 이렇게 2개만 것은 됐다. 이렇게 2개는 제가 키우는 이것은 친구에게 가는 녀석. 이제 분주를 완료를 했고요.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화분에 두고
얘를 데려오고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네, 그 사이에 데려온 지 한 이틀 차에 물을 한 번 주고서 세잎이 급속도로 많이 펴졌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사이에 흙이 이만큼 말랐고, 그래서 어느 정도 흙이 마른 상태가 되니까 뿌리를 분리하기도 쉽고 분갈이하기도 좀 편하게 흙이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끝나고 물을 한번 주는 텀이랑도 알맞아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 와서 한번 물주기 하고 얘가 이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을 조금 주시고서 그 첫 번째로 물 준 식물의 흙이 조금 말라갔을 때 분갈이를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얘가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더 적게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 거 하나 맞췄고요. 그리고 제 거는 이 블리스볼 화분에 원래 친구 거도 블리스볼을 해주고 싶었는데 큰 게 없었어요. 큰 게 다 지금 다른 화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2개 식물에 둘이 붙어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도 부어줍니다. 얘가 아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알뿌리가 살짝 흙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로 자라는 것 같아서 알뿌리를 살짝 위로 들어줬고요. 또 분갈이 끝! 그리고 이 세무리아를 분갈이를 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물주물해서 뺍니다. 가을이라서 벌레들의 모습을 볼 확률이 적어서 그건 가을 가드닝의 이점이에요. 겉흙에 먼지 같은 게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흙을 살짝 털어내고 아래 흙도 살짝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는 필수는 아니고 만약에 나 너무 무서워, 얘 너무 다칠까봐 걱정돼 이러시면 그냥 진짜 밑에 끝에만 이렇게 살짝만 간지려 주시고서 분갈이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얘는 전에 분갈이한 녀석보다 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게 심겨져 있었네요. 저도 그래서 여기 흙을 더 섞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흙을 조금 흙을 또 이 원래 남아있는 흙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 섞어줬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제가 분갈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배수가 강화된 흙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이 방금처럼 쓰러져도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식물들은 충분히 유연하답니다. 약간 화분이 낮아서 그것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한번 여기 심어보고 싶어서 조금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동그란 이 밥그릇 같은 화분에 심어보고 싶어서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황칠나무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황칠나무는 지금은 완전 마사토 100%에 심겨져 있지만 저는 이 흙을 그대로 사용할 것 같아요. 15cm, 12cm 정도 되는 화분 같아요. 아래에 얘는 배수층을 깔아야겠어요. 배수층을 깔았고요. 황칠나무를 주고 뿌리가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놓고 조금 깊이 심긴 것 같은데 지금 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마사토를 더해서 흙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줄게요. 흙 양을 조금 늘렸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살짝 들어서 높이를 맞춰서 살짝 낮게 심겼는데 저는 사실 복도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이게 복도를 하면 흙이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답답한 느낌이 싫어서 꽃피트와 섞어줬습니다. 이렇게. 황칠나무도 분갈이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파피루스입니다. 지금 얘는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 보시면 여기 이 줄기도 그렇고 지금 많은 줄기가 꺾였다가 다시 바로 곧게 뻗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땅이가 잘 먹어봤고요. 얘는 수생식물이어서 이렇게 안에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수생식물 도전이라 처음은 아닌데 연꽃이랑 수련 심은 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심겨진 흙도 굉장히 기름져 보이죠? 배수에 해당하는 흙은 하나도 심겨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저도 이렇게 거의 여기 있는 흙을 그대로 심은 건데 조금 아쉬우니까 코코피트 조금 넣어줄게요. 그냥 새로운 흙이 닿았다는 정도 될까요? 이 흙이 거의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추가로 뭘 많이 넣지는 못하고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퍼라이트가 들어있네요. 퍼라이트로 배수를 해주셨고, 거의 뭐 이것은 꽂는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너무 누르시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서 얘는 마지막 마무리가 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물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키워줄 거예요. 너무 쉽잖아. 처음에는 이런 촉도 거의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펼칠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수생식물 기대가 됩니다. 이 녀석이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4종류의 식물들을 분갈이를 마쳤고요. 물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주기 할 때는 잎에 물이 안 닿으면 더 좋대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물주기 할 때는 저는 호스로 해서 거의 물이 다 닿긴 하는데 오늘은 분갈이를 막 하고 얘네들 예민할 때니까 잎에 물이 최대한 안 닿게 물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물주기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식물 아니에요? 물주기에는 거의 자주 등장은 못하겠지만 황칠나무도 그리고 9월 12일에 파종한 호박이가 한 달이 지나서 총 16개의 씨앗 중에 여기 막 씨앗 표피를 탈피하고 있는 이 녀석까지 이렇게 5개의 모종들을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슬릿 화분들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이제 배수층으로 저는 꽃집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배아프는 코코피트 한 7, 8에 마사토랑 배수용 흙을 이 정도 섞어줬습니다. 배수층을 먼저 깔아주고요. 작은 나무젓가락이나 꼬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면
제가 어제 물주기를 해서 흙이 조금 무거운 탓에 흙이 지금 살짝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뿌리. 여기 흙을 한 층 깔고요. 어느 정도 조금 깊이가 있어서 얘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높이를 잡아주고 고정을 해주고 흙을 더해줍니다. 하나가 됐고요. 이렇게 들어올렸고요. 뿌리가 꺾일까봐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흙을 채워줍니다. 이걸 살짝 다시 들어주고 반대쪽에도 흙을 더해주면 여기 화분에 닿지 않죠. 다음 이렇게 뒤집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뿌리 서클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오긴 하네요. 흙을 했고요. 2개가 남았는데요. 어이구, 얘는 겉에서 볼 때는 실해 보이진 않았는데 뿌리가 실하네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렸던 탈피하고 있는 그 녀석, 얘도 제법 하얀 뿌리가 건강해 보이네요. 이렇게 넣고 됐다. 이렇게 되었고요. 물주기를 해봅시다. 근데 지금 뿌리가 막 안정적이지 않아서 물주기 하면서 얘네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손으로 살짝 고정을 하고 물주기를 하면 그 각도에 맞춰서 흙이 안으로 가라앉으면서 고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호박잎과 부산에서 내려온 황칠나무, 세무리아, 파피루스, 그리고 신라파우시플로라라는 아프리카 식물들까지
분갈이를 완료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겨울이 성큼 가까워졌는데 포근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어제 분갈이한 이 파피루스는 어제 물을 찰랑찰랑하게 채워뒀는데 하루 만에 물을 다 흡수를 하고 수생식물답게 물 먹는 속도가 빠르네요. 갑자기 작은 연못이 생긴 것 같아요.